후배인 2020년을 지나 2021년 새해 복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제주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네요. 겨울을 좋아하는 탓도 있겠지만 봄이 오는 게 왜 이리 아쉬운지. 차가운 살 부비며 전하려 쌓아둔 진심들을 아직까지 나누지 못해서일까요? 눈치 없이 성실한 시계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니 우리가 직접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볼 수밖에요. 아무래도 보고 싶은 이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을 말하는 일만큼 좋은 게 떠오르지 않아 불러봅니다. 양김이왕 최지박 최씨들아, 내가 많이 보고 싶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저는 김그냥, 김보통, 김사람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언제라도 나는 산, 바다, 강, 계곡 어디라도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다 준대도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헐레벌떡 난가요 너에게 들려주러 우리 둘의 이야기로 만든 이 노래들을 더 칭찬해줘요 인정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강동의 기적들 짱해 보고 싶다 앞에서도 우리 같이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내 노래가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도 있었지 나 옆에 있어줬어 항상 조금 작아도 괜찮아 가슴 너무 크니까 마음 다 지나가고 나면 떠나자 너가 제일 좋아한 여행 나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언제라도 나는 산 바다 강 계곡 어디라도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다 준대도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마법의 빗자루 깨끗하게 쓸어 담어 애기 미술관에 걸린 작품 나는 늑대 그년 사슴 우린 한국의 그림 같아 계절이 바뀌듯 한 고비 넘기고 맞아 너랑 있을 때 난 설레요 배낭 여행 가는 기분 이쁜 널 보면 내 입가에 미소가 반지를 껴줄게 너의 손가락에 나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언제라도 나는 산 바다 강 계곡 어디라도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다 준대도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그대가 있으면 밥이 맛있고 그대가 없으면 감정이 없어 그대가 있으면 재미가 있고 그대가 없으면 예의가 없어 그대가 없을 때면 길을 잃고서 헤매고 그대가 있으면 허비가 없고 그대가 없으면 내용이 없어 나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언제라도 나는 산 바다 강 계곡 어디라도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다 준대도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첫 곡 염다 피처링 기보 기린 그대만 있으면 듣고 왔습니다. 농담, 진담, 상담, 이 세상 모든 만담이 있는 술 파는 가게 만담상점 발산점 너무 어렵네요. 만담 상점 발산점에서 진행되지만 오늘은 잠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와! 여기가 어디죠? 저희? 금동이네요. 금동아, 이제 짖으면 돼. 금동아, 좀 이따 짖. 저희 근데 너무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지만 오늘은 저와 저희 동생 강아지 금동이가 같이 사는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생이었나요? 금동이가? 네, 제가 언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벌써 일주일이 다 갔어요. 저희 내일 제가 월차니까. 그쵸. 아, 내일 월차예요? 저 월차 내고 부산 가잖아요. 내일 가세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짜를 바꿨지? 네, 오늘로 바꾼 이유가 저 때문에. 토일 가는 거 아니고. 금토일 가요. 금토일 가서. 금토일 네. 3일 가시는구나. 아주 신나게. 원래는 사실 왜 신나셨어요? 수변공원을 가려고 했어요. 수변공원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가 3명이 가거든요. 근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잖아요. 그래서 한 짝이 명만 안 맞는구나. 청일점을 한 명만 되고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올 시점쯤에는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제가 어떤 부산을 즐기고 왔는지. 그러게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들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코너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책, 영화, 음악,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김보통님이 영화 한 편 들고 오셨는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영화는 박정민, 류현경 주연의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2015년도 작품이고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6년 전이더라고요. 저희가 1호 학번이고 지금 26살이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6년 전이라니요. 6년. 저희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신입생 딱 될 때 사람들이 아니 1호 학번이라는 게 있어? 막 이런 선배들이 그런 장난을 쳤었는데 지금 어디 가서 1호 학번이라 그러면 맞아. 화석이죠, 화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호 때 공구를 보는 느낌이 공부요? 공구를 보는 느낌이 지금 2학번이 공부요? 1호를 보는 느낌일 거예요. 우리도 애기 취급을 받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쵸? 자,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영화를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이게 제가 이 영화가 한 개봉될 때쯤에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만 듣고 너무 설정이 흥미로워서 언젠간 봐야지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 소개할 겸 해서 네. 보자 이러고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정이길래 그렇습니까?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줄거리를 소개하자면요. 덴마크에서 동양화를 유학한 자칭 아티스트 지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성공한 갤러리 관장 박재범이 있습니다. 각각 류현경 배우, 박정민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우연히 지젤의 그림을 보게 된 재범은 지젤의 그림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고 모든 작품을 구매해 개인전을 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지젤이 사고로 죽게 되고 아티스트의 죽음과 동시에 지젤의 작품은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빛을 보기 직전 이름 모를 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젊은 아티스트의 작품이라는 거창한 수식어 아래 지젤의 작품의 가격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게 되죠. 스타 아티스트지만 아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야, 아니 영화보다 김도현 소개해주는 게 더 재밌네. 아니 나 잘 듣고 있다가 야,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했어. 아니 이거 쓰게 그냥 말씀하세요. 계속 엔지 안 할게요. 야, 스타 아티스트지만 이 세상에 없는 아티스트 지젤의 모든 작품을 손에 쥐게 된 재범. 그 큰 성공을 눈앞에 둔 그의 앞에
지젤이 다시 깨어나 나타납니다. 어. 위대한 아티스트 지젤을 위해서 죽은 채로 남아달라는 재범과 계속해서 예술을 포기할 수 없는 지젤 사이의 갈등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저도 사실 방금 보고 왔어요. 아, 따끈따끈하게. 네. 그냥 어떠셨어요? 저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쵸?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맞아요.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흥미롭게 봤어요. 그냥 씨는요? 저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 꼭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주인공 이름이 박재범. 아, 맞아. 맞아. 아, 저는 근데 맞아. 그 팻말이라고 해야 되나? 어. 거기에 그냥 재범 그 써져 있는 거 볼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형 있잖아요. 관장의 형이 그 같이 일하는 형이 박재범 이러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재범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박재범은 이제 제이팝이라는 그 핫가이밖에 없는데 사실 그 핫가이와 여기 박재범 관장님은 전혀 정반대의 너무 초라하게 이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자꾸 겹쳐 보여서 맞아, 조금 몰입이 살짝 안 됐던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뭔가 연출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랑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어서 뭔가 맞아요. 되게 깊이 빠져들어서 보지는 못하긴 했는데 네. 근데 그 영화가 주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 전하려는 메시지 자체는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서 뭔가 영화라기보다는 생각을 던져주는 어떠한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뤘던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가 뻔한 주제를 뻔하지 않게 표현하는 그 연출이 되게 감명 깊었다면 이 영화는 사실 주제가 다한 영화예요. 뭐 네. 예술이란 무엇인가, 맞아요. 그리고 그 예술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가, 예술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질 수 있는가 등 그 석학들도 정의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다는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벼우면서 유쾌하게 풀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그 주제의식이 되게 노골적이라면 노골적일까요? 좀 되게 뚜렷하게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던지는 게 좀 보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나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좀 어렵죠. 예술은 이름도 너무 예술 같아요. 맞아요. 그 단어 이름도. 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예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처음에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네. 너무 머리도 아프고 사실 정답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네. 그냥 지금으로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편이 됐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사실 막 그렇게 깊게 해보질 않아서 최근에 네. 뭔가 아직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오히려 딱 그 입장이 정리됐다기보다는 되게 더 찝찝하고 의문만 남았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뭔가 그걸 꼬집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예술 작품은 그대로인데 그 주변의 것들을 어떻게 살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예술 작품의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술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게 예술인데 네. 뭔가 그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계속 그 해석이 바뀌니까 네. 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되게 웃기게 그려낸 거 아닌가 해서 네. 저도 막 제가 옛날에 아니 그냥 대학 때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거요? 설명. 절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보지 말고 네. 그냥 왜 미술관 전시회 같은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 의자 있잖아요. 네. 그거 너네 쉬라고 둔 거 아니다. 거기에 앉아서 만약에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15분 동안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예술 작품의 감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랑 그거랑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오스트리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클립트의 키스라는 작품 아세요? 이거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 그게 금색- 오스트리아에 있어요? 네. 아, 약간 금빛으로 된 아. 남자랑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을 그린 클림트 아니고. 클림트. 림트. 클림트. 죄송해요. 아무튼 근데 그 그림을 거기서 봤는데 그거 되게 큰 거 알아요? 그 그림?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 크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되게 제- 압도될 것 같아. 네, 제가 근데 전시 같은 거, 미술 전시 같은 거 막 되게 오래 보고 이런 스타일이 못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딱 봤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진짜 하염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의 한 30분 이상을 가만히 그 그냥. 그림 하나만요? 네, 어. 가만히 봤거든요. 근데 같이 갔던 친구도 또 이렇게 되게 동요돼가지고. 같이 갔던 친구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가 제가 사실 좀 더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인정. 그 친구가 왜냐면 약간 미술 쪽 공부하는 친구였어가지고 혹시 아무튼 소희님? 아니 다른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봤는데 그때 약간 그림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게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제가 전시를 자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미술 전시 같은 데 가면 좀 하나하나 약간 밥으로 치면 씹어먹는 느낌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크니 전시 예전에 열렸을 때도 수영장? 네네네. 그때는 그 비 내리는 걸 그린 그림이 있어요. 비 떨어지는 모습. 근데 그게 또 되게 인상이 깊어서 한참 보다가 왔는데 뭔가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회 가서 꼼꼼히 다 해석 읽어보고 그래요. 그랬지만 근데 제 친구 중에 박세진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걔는 메모를 하면서 보더라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야 되니까. 이거 얘기했다고 세진이 그거 하면 않겠지? 올려야 되니까 마음에 들었던 작품 이름 이런 거 다 쓰고. 아 근데 작품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과 여기 이렇게 설명. 네. 이렇게. 그걸 다 적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때 얘기를 해줬죠. 아, 그 교수님의 말씀. 내가 교수님 처음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요. 사실 근데 진짜 작품은 그 자체로 감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이듯이 우리는 사실 그 주변의 이야기에 되게 많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봤는데 막 평론가 평이 엄청 맞아, 좋아. 맞아. 그럼 괜히 좀 달라 보이고. 그거 그 왜 벌새 네. 우리 되게 처음 봤잖아요. 네네네. 그 처음 봤을 때 그냥 그런데 이랬는데 갑자기 막 상을 맞아요. 5, 60개 막 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의미를 찾으려고 맞아. 하고 네.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제가 교수님 얘기를 그 당시에 되게 감명 깊게 듣긴 했지만 좀 갑자기 네. 지금 다른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도 사랑일까 네. 이거 영화 처음 제가 이거 먼저 보고 봤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석을 먼저 보고 근데 그것도 되게 그거 나름대로 맞아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 그게 있나 사실. 그래서 난 교수님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의심스러워요? 좀 회의적이네. 그 교수님 그게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은 그것이다라고 네.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뭐 정답이 있나? 맞아요. 예술에 진짜 정답이 없죠. 그 계속 보고 봐도 좋고 그러니까 스포일러에 그렇게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사람이. 근데 그건 제 선택이에요. 제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계속 뭔가 예술을 해석하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그대로 바라보는 게 저는 지금 좋다고 했고, 다들 그런 거에 동의를 두 분 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막 아예 뭐 세진이처럼 뭔가 메모를 하고 그거를 기록하려고 하고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나쁘지는 않고,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게 너무 갇히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림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림도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호크니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데이비드 호크니 되게 그 뉴욕에서 엄청 크게 열린 전시를 갔었는데 거기는 그 그림을 시작한 시기부터 완전 거의 노년기까지 지금 현재 그리는 그림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시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는 어느 정도 늙어갔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보니까 확실히 그림체에서 뭔가 그때 감정이 느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보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할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그림보다도 사진을 좀 더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사진은 진짜 내가 사진가의 시선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사건에 중점을 두고 그 시선을 담았는지가 그런 이야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누구와 사랑을 했고 누구와 이별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어느 게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내가 좋은 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술 감상의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방법은 사실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그 가치를 과연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문제. 영화는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더 꼬집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좀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감상이랑 뗄 수 없는 것 같은 게 그걸 어떻게 소비하는지 소비자가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 것도 나름 정해지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네. 뭔가 그 정말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옷들도 로고만 없었으면 동대문 시장에서 그냥 떼온 옷 같이도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냥 네임밸류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예술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그 예술계에서 높으신 분들의 기준에 되게 휘둘리게 되는 저 사람들이 좋다 그럼 다 좋아 보이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용진 누구예요? 몰라요? 네. 진짜 할머니들 그 유튜브 좀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알아요. 그거 있죠. 알아요. 그 유퀴즈에도 나왔었어요. 유튜버인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 차는 왜 막히나? 뚫려 있는데. 그래서 막 그거 막 탐색하고 이런 유튜브인데 네. 그 사람이 그런 걸 했었어요 얼마 전에. 만약 어린애가 그린 그림을 네. 인상파 작가라고 하고 가져가면 네. 평론가들은 알아볼까? 약간 이런 거. 네.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봤을 때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왜냐면 네. 왜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이렇게 붓 이렇게 이렇게 휘날리고 이렇게 물감 네. 이렇게 휘뿌려져 있는 거. 그냥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 피카소가 하나 똑같아. 근데 약간 피카소는 피카소 원래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뭔가 짜여진 무엇인가에 대한 뭐 그걸로 이런 걸 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약간 네. 뭐지? 그래서 얘 자꾸 똑같잖아. 근데 그걸 알아보더라 평론가들은.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괜히 어떻게 평론가가 아니네요. 알아봤는지도 나왔어요? 그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알아봤어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긴 있나 봐. 우리가 모르지만 뭐 진짜 신기하다. 기준이 있긴 있나 봐요.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막 왜 뭐 피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피카소 그림 되게 막 원근감이 막 살아있고 이런 그림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고 생각하면 저거 근데 나도 그리려면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 봤어요? 피카소가 그런 식의 말고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 본 적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잘 그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실 그런 어떤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거에서 가치가 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모르면 두 작품을 다 쓸 때 만약 그렇게 하면 진짜 그냥 주변에 그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과 네. 이 스토리가 이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결국은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이 중요한 건가? 그러면 작품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 해설이 예술 아닌가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 네. 예술 작품이 아니라 예술 해설인 거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근데 그런 되게 추상적인 그림 같은 경우에 그 작가의 이력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했고 하는 건 해설이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이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명품의 네임밸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동대문 그러니까 로고 떼면 동대문 옷 같다라고 해도 그 네임밸류를 갖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만큼의 헤리티지가 주는 어떠한 차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헤리티지 나왔어. 헤리티지. 역시 페피족. 헤리티지 그러니까 그런 미쳤나 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진용진인가? 그분이 한 컨텐츠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이제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살짝 재수 없는 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네. 우리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거지. 모르는데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좀 되는.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걔네들 너무 약간 이렇게 으스대는 거 아닌? 아, 이거 근데 이 영화에서 그 경매 장면 있잖아요. 지젤의 그림이 최고 12억에 낙찰이 됐었죠. 그 장면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을 그들만의 받았어요. 리그? 네, 너무 미술 맞아. 작품이 지젤이 얘기하는 예술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폐쇄된 세상에서 그게 나눠지고 있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예술가 입장에서 내 그림이 12억에 팔리면 좋잖아요. 예술가들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라면 뭐 정말 그런 상류층에서 거래되는 뭐 그런 게 사실 맞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이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 그거를 비판하는 점도 당연히 있지만 그 어떤 예술이 어떤 폐쇄성을 가지게 되는 게 그렇지만 꼭 그거를 얘기하려다기보다는 그래서 걔네를 끌고 내려오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 그 지젤의 작품이 마지막에 정말 많은 뭐 식당에도 있고 술집에도 있고 막 길거리에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술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리고 저는 박정민 배우님의 연기가 정말 연기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동주 잘하더라고요. 찍고 3일인가? 그래서 삭발인가? 어어어. 보면서 계속 사실 영화 자체보다 연기 잘한다 이 생각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때가 되게 힘들었을 때래요. 개인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요? 동주 찍을 때도 그렇고 동주 찍을 때가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계속 배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왜요? 근데 되게 측근 같다 이렇게 정민이 말했으니까. 오빠가 그랬다 하더라. 박정민 약간 나 책 읽고 막 이래서 그런가? 되게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봤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30줄은 다가오고 눈앞에 뒀는데 뭐 뚜렷한 성과는 없고 네. 그리고 약간 자기 이미지가 되게 독립영화 많이 하는 것 같은 이미지였대요. 네. 근데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100억짜리 상업영화, 1억짜리 독립영화 있으면 자기는 100억짜리 상업영화 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뿐인데 그냥 그렇게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거 보고 난 이거 약간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뚜렷한 성과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되게 동주 찍으면서 엄청 열심히 하면서 이준익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약간 이겨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최근에 행보를 보면. 최근에 근데 뭐 했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거기서 우정 호평 받았잖아요. 저 그걸 못 봤어요. 거기서 연기 진짜 그거 박정민이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어쨌든 박정민 너무 멋있어. 미쳤나봐요. 박정민. 약간 되게 찌질할 것 같은데 안 찌질한 것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TMI 같은. 아니 그 약간 난 책만 보고 되게 사람이 찌질할 줄 알았는데 막 공연에서 문근영 막 눈물 이렇게 네. 하는 거 보고 뭐야 되게 찌질한 척했으면서 안 찌질해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다시 영화 얘기로 넘어가 네네,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하 막론하고 사실 박정민이라는 배우의 좋은 연기를 봤다는 거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관통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막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사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뭐 예술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나 그런 시각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보면은 뭔가 색다른 생각을 분명히 시각이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영화 속 대사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자,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그냥 읽을게요. 이 대사는 사실 오인숙, 지젤의 별명이 오인숙이죠. 오인숙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지젤의 그림은 결말 부분에서 뭐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유치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걸리면서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화 속 대사 얘기해 볼게요. 예술가는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각박해질 대로 각박해져 저 같은 예술가는 아주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장사꾼과 사기꾼 그리고 쓰레기들과 양아치들밖에 없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뭐야? 김보통 씨가 뭔 소리야? 김보통 씨가 1부 끝곡도 가져와 주셨죠. 아무 생각 없이 좋겠다. 이 제목은 보통 씨가 생각하시는 뭔가 예술을 해석하는 시각과도 관련되어 있나요? 그쵸. 뭐 사실 예술이든 뭐든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보다 우선이 되는 예술 작품은 없습니다. 그쵸? 아무리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 사람 나고 예술 나고 예술 나고 사람 났냐. 아무리 어렵고 심오한 예술일지라도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면 답을 찾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교수님이 생각 없이 그림을 15분 동안 바라보면 그때 얻는 그 감상이 진짜 예술에 대한 감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네. 그럼 김간지, 하윤진의 아무 생각 없어 좋겠다 듣고 다음 코너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 너무 좋겠다. 생각 없이 사는 네가 부럽다.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해봐도 어떤 생각밖에 들질 않는데. 벌린 입이라고 말은 막 하지.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지. 돈 많으면 너랑 여기 안 살지.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살아야지. 하루만 아무 일도 겪지 않고 살 수 있다.